한 10가지 정도 감정을 동시에 느끼거든요. 그 감정들을 말을 하는 공식 같은 말을 하면서 제가 이제 십사경락을 이렇게 두드려주고 또 보조적으로 눈알을 굴리고 호흡을 하고 이런 당일날부터 이렇게 보통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대부분 80%, 90%까지 떨어지는데 이제 그렇게 떨어지는 게 느껴지고 다른 여러 가지 부정적 심리 습관, 어떤 애가 밉다 이런 것도 대부분 다 이렇게 보통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명현을 거치기 때문에 2주 후에 또 3주 후에 이렇게 기간을 좀 늘려가면서 계속 이제 AS를 해드리는데 그때 보면은 이렇게 단계별로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게임 중독일 때는 게임을 계속해도 즐거워요. 근데 마음이 편해져서 중독 증상이 줄어들면 지겨워져요. 도박을 일정 기간 안 했다고 해서 안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굉장히 기간을 뭐 완치까지 심지어 몇 년이 걸릴까지 이렇게 AS 받는 분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지난 15년간 1,500명의 트라우마 제로 치료를 담당했던 하정규 소장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참 현대인들이 어떤 중독 문제 정말 많이 빠지잖아요. 이 도파민 중독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은? 사실은 중독이라는 것 자체는 집착이나 강박이나 비슷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역시 욕망이 트라우마와 결합된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쇼츠나 뭐 SNS를 한다고 해서 다 중독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뭔가 불안이나 초조나 답답함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뭔가 마음이 불편한 게 있는데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잠깐 그 짜릿한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게 이제 사실 중독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이제 게임 중독. 대부분 청소년들이 많이 오거든요. 부모님들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게임 중독을 많이 오고 그래서 게임 중독 같은 경우도 저희 블로그를 제가 어제도 검색을 해봤더니 거의 60건 정도 이 치료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그동안에 올린 게 많은 거죠. 뭐 안 올린 것도 많지만 그 청소년 게임 중독은 단순히 게임 중독뿐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본인한테 힘든 걸 적고 또 부모님이 자녀를 관찰할 때 보는 여러 가지 증상들까지 저희가 포함을 하면은 보통 뭐 3, 4시까지 이상의 증상들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게임 중독만 있는 게 아니고 분노도 많고 친구에 대해서 왕따라든지 뭐 괴롭힘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친구 관계에 원만하지 못한 이런 트라우마도 많고 우울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뭐 무기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정적 심리와 습관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사실 게임 중독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 이것만 갖고 어떤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하는 치료가 아시다시피 오링 테스트를 통해서 유아적일 때 뿌리가 되는 기억의 조건이 뭐 5살 3월에 아버지와 관련있다 이런 식으로 언제 누구와 관련된지 조건만 찾아가지고 그 기억을 떠올리지 않고도 인간이 하나의 트라우마를 겪을 때 한 분노, 수치심, 죄책감, 슬픔, 두려움 이런 한 10가지 정도 감정을 동시에 느끼거든요. 그 감정들을 말을 하는 공식 같은 말을 하면서 제가 이제 십사경락을 이렇게 두드려주고 또 보조적으로 눈알을 굴리고 호흡을 하고 이런 몇 가지 기법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하는 치료 단계인데 실제 치료 시간 1시간 반 정도 짧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마치고 나면 뭔가 좀 가벼워지는 게 느껴지면서 이런 증상들이 보통 당일날도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게임 중독 같은 경우도 당일날 뭐 게임을 하고 싶다 이런 거를 고통지수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0에서 10 중에 어느 정도 이렇게 물어봐요. 롤을 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체크를 해가지고 당일날부터 이렇게 보통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대부분 80%, 90%까지 떨어지는데 이제 그렇게 떨어지는 게 느껴지고 다른 여러 가지 부정적 심리 습관, 어떤 애가 밉다 이런 것도 대부분 다 이렇게 보통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기본 치료는 그걸로 마치고 열흘 후에 보통 AS를 하는데 대부분은 보통 이게 어느 정도 줄어드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명현을 거치기 때문에 2주 후에 또 3주 후에 이렇게 기간을 좀 늘려가면서 계속 이제 AS를 해드리는데 그때 보면은 이렇게 단계별로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게임 중독일 때는 게임을 계속해도 즐거워요. 근데 마음이 편해져서 중독 증상이 줄어들면 지겨워져요. 이게 특징이 가장. 좀 지겨워지니까 특정 게임이 줄어들고 게임을 약간 다변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점점 그것도 줄어들고 게임을 아예 안 하거나 다른 SNS나 뭐 유튜브나 이런 걸로 이렇게 갈아탔거나 뭐 이런 식으로 줄어들고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계를 지나면서 이것도 약간 집단 명현을 겪어요. 자녀의 무의식이 밝아지면서 전체가 약간 밝아지는 효과에 의해서 이런 갈등들이 해결되고 이런 걸 되게 많이 봤어요. 자녀만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녀에 집착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회가 어떠냐면 그 부모들이 어렸을 때 특히 10대를 지나면서 부모한테 허용을 받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왜 그랬나 보면은 그분들도 그전 부모한테서 허용을 못 받은 거야. 자기들이 정말 재밌고 좋아하는 거 하는 거는 허용을 못 받은 거야. 이게 계속 내림으로 그죠? 그분도 허용 못 받으니까 자식이 재밌고 즐거워하는 꼴을 못 보는 거, 그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자녀를 못 믿고 자녀를 나보다 낮은 존재, 못한 존재로 계속 각인시키는 과정이거든요. 왜 우리 자녀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허용을 못하고 어른에서도 계속 간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이 좀 샜지만 도박 중독 이런 치료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심지어 도박은 뭐 손을 자르기 전에는 안 된다. 사실은 도박 중독이든 뭐 알코올 중독이든 게임 중독이든 모든 중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욕망의 트라우마와 결합돼 있어서
결국 뭔가 마음이 답답한 상태에서 거기에 의존하는 건데 저희처럼 이제 근본적으로 무의식에 쌓인 트라우마를 해소하면 근본적으로 마음이 편해지면서 다른 여러 가지 증상들이 다 줄어들면서 뭐 돈에 대한 집착도 줄어들고 친구에 대한 비교로 줄어들고 그 이후에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AS를 해주고 도박 중독 같은 경우도 도박을 일정 기간 안 했다고 해서 안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굉장히 기간을 뭐 완치까지 심지어 몇 년이 걸릴까지 이렇게 AS 받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 마음이 편해지고 여러 가지 다른 부정적 심리와 습관, 불안, 집착, 강박 이런 게 줄어들면서 도박도 같이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이 많이 돌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독은 트라우마가 욕망과 결합돼서 그죠? 뭔가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서 짜릿함을 즐기게 되기 때문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트라우마라는 것은 결국 무의식에 쌓여있는 부정적 감정 에너지거든요. 그 감정 에너지를 저희처럼 이제 경락을 두드리면서 찾아내서 그때 느꼈던 감정을 말을 하고 여러 가지 기법으로 해소를 해주게 되면 근본적으로 마음이 편해지면서 이런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고 다른 여러 가지 부정적 심리와 습관도 복합적으로 줄어들면서 자신의 잠재력을 잘 발휘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